안녕하세요. 영상을 옆에 있는 영상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성적 평가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스럽다는 얘기는 A와 B등급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B와 C등급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제일 사실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런데 답안지를 꼼꼼하게 두세 번 이상 검토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출석이나 뭐 숙제라든가 발표 등등과 같은 다른 요소를 포함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려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도 거의 점수가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년이 높은 사람, 뭐 마지막 학기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학기에 있는 분들은 학점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흔히 말해서 학점을 철회하거나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에 있는 사람들을 좀 조금 더 배려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똑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제가 근 이제 10년째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이제 우리 이제 시험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내 거는 내가 알아요. 내가 출석을 몇 번 했고, 과제를 어떻게 냈고,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어떠한 것들을 내가 했다는 자기가 자기 거를 기억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렵거나 본인이 이제 어떻게 답안지를 적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한 장을 적었나, 두 장을 적었나, 내가 어떻게 적었나, 그 문제, 중간고사 1번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험 시간에 그걸 다 적고 나오면 보통 잊어버려요. 아, 내가 이제 하나 끝났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쯤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답안지만 알아요. 나는 내 것만 알아요.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일단 수강생 전체를 다 보잖아요. 전체를 책상에다 놓고,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아, 이 수강생은 이렇고, 이 학생은 이렇고,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채점을 뭐 어느 학원이라든가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고 뭐 어떤 일이 되든 간에 채점을 하실 일이 생기면, 아, 이게 굉장히 고민할 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의외로 너무 빨리 채점이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시험 시작 5분 만에 다 나가세요, 갑자기. 그러면은 거의 백지란 얘기거든요. 그럼 백지인 거 딱 모아놓고 끝까지 쓰시는 분들 거 모아놓으면 딱 두 개로 나눠져요. 특히 이제 정답이 분명하게 나오는 그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아, 난 정말 죽어도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어떻게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다. 이 중간에 있는 거, 나는 완전히 안다. 이건 답안지가 딱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학생인 나는, 아, 내가 내 것만 알다 보니까 다른 사람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컨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공부 잘한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이렇지? 또는 나는 잘 못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점수가 잘 나왔지?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 답안지를 여러분이 못 봐서 그런 거잖아요. 자, 만약에 전부 정말 교수님의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고 쓰시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학교,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전공이 따로 있어요. 그런 전공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굉장히 평가 기준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 답안지들이요.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답안지들인데, 거기서 만약에 한 문제라도 좀 허술하게 작성했다, 기억이 안 났다, 공부를 못했다, 그러니까 전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치열하게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문제라도 좀 잘 못 썼다 그러면 점수가 확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들이 웬만큼 해주면, 남들이 웬만큼 했는데 나는 한 문제를 잘 못 썼어요. 그럼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내가 원하는 답안을 작성을 못했다 그러도 내려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성적평가를 뭐 교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만 점수를 잘 주고,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우리가 증거라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수업 시간에 뭐 출석,
그건 많이 이제 기록에 남는 거고요. 과제 기록에 남는 거고, 뭐 서로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과제를 지울 일은 없을 것, 지우거나 벌릴 일은 없습니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안지 당연히 보관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2년 이상 담당 교수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스스로 양심의 문제잖아요. 이게 나는 참 친하게 지내는 학생인데 답안지가 좀 많이 부실해요. 근데 저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교수하고는 전혀 모르는 학생인데 참 성실하게 잘 썼어요. 근데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양심의 문제인 거고, 그거는 어느 교수님들도 그렇게는 못해요. 왜냐면은 너무 눈에 딱 보여요. 이게 이거는 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억지로 막 그 배운 거를 쓰려고 했구나.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너무 완벽하게 정말 잘했다. 그 다음 어떤 경우는 얘는 공부를 하다가 말았구나. 또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답안지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왜 앞에 쪽은 잘 썼는데 뒤로 갈수록 내용이 좀 없을까? 시간에 쫓겼구나. 그게 느껴져요.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갑자기 너무 못한 사람을 이렇게 너무 잘하는 사람 바꾼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공정성에 관련된 이제 의심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제가 하는 수준에서는 뭐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경계선, 이 누구를 A, B를 할까, 누구를 B, C를 할까, 요런 거는 정도는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예체능 부분인데, 예체능 부분도 요새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많잖아요. 뭐 답안지를 쓰는 거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실기시험, 뭐 몸을 움직인다든가 연주를 한다든가 뭔가를 그린다든가, 그것도 일단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달리기를 한다, 뭐 어떤 스케치를 한다, 뭐 피아노를 연주하고 뭐 플룻을 분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건 나라는 평가자, 나라는 교수가 아니라 다른 교수님이 와서 들었을 때도 또는 봤을 때도 점수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은 이게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런 것들로 유심히 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야만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뭐 문제, 제가 이제 감사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성적 평가가 너무 허술하다, 출결 관리가 허술하다 이러면 반드시 검사의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유심히 봐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우리 뭐 이게 천막 같은 거, 커튼 같은 거 가려놓고 뭐 소리를 듣거나 음악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 다른 교수님이 이걸 들어도 점수 거의 차이 안 나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똑부러지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교양 같은 거 이제 들으셨으면 이제 태권도를 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잘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이 수업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성실하게 좀 흉내내고 따라하려는 사람에게 점수가 잘 가도록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원래 축구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축구라는 교양 과목 들어가면 당연히 점수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 수업 시간에 교수가 원하는 기준에 맞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점수가 웬만큼 다 잘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반드시 그 수업에서 점수를 잘 받는, 그건 또 아니에요. 뭐 방심하고 자만하다가 점수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도저히 아무리 해도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학생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점수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선후배라든가 교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대책이 나올 수가 있고, 뭐 복수전공, 전과 등등의 다른 어떤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적평가에 대한 얘기는 뭐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더 많은데, 지금까지 제가 뭐 10년 동안 제가 이변이 없으면
이변이 없는 상태에서 답안지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이만큼 쌓였는데, 이만큼 쌓였는데, 제가 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도, 이게 옛날 거 다시 이렇게 가끔씩 정리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랬었구나. 뭐, 1년 전 거 다시 봐도, 아, 이게 이랬었구나. 이게 납득이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렇게 성적평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